사이다 무비튼. 우리 가족은 사이가 정말 화목하다. 부모님의 사이가 좋은 덕분에 두 명의 형제들과도 서로 싸우는 일 거의 없이 무엇이든 서로 이야기하는 사이다. 서울에 있는 어느 대학에 합격 통지를 받은 나는 스마트폰으로 입학 수속을 알아보던 중 보호자의 도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어머니께 물었다. 엄마, 도장 어딨어요? 안방 서랍에 있으니까 가져오렴. 어머니의 말씀대로 안방 서랍을 찾아봤지만 아무리 찾아봐도 도장은 없었다. 그러다 서랍 안에서 어떤 노트를 찾게 되었다. 아무 생각 없이 열어보았는데 배가 불룩 튀어나온 임산부 시절의 엄마가 모르는 남자와 찍은 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아래에는 내 이름과 임신 8개월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왠지 봐서는 안 될 것을 봐버린 것 같은 기분에 일단 서랍에 넣어둔 후 다시 엄마 도장을 찾았다. 그렇게 입학 수속은 끝마쳤지만 그 노트가 너무 신경 쓰여서 엄마가 외출한 틈을 타 그 노트를 열어보았다. 노트에는 사진 속 남자의 이야기가 써져 있었고 내가 이 남자와 엄마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후 혼자 끙끙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지새운 결과 나는 사진 속 남자를 만나러 가기로 했다. 착잡한 기분에 이게 어떤 결말로 이어질지 걱정하며 대학 진학을 위해 모아둔 돈으로 그 남자가 사는 부산행 티켓을 구매했다. 노트에 적혀있던 주소로 2시간 반을 헤매다 겨우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었다. 우와, 여기라고? 검은 대문 안에는 여러 대의 고급 승용차가 주차되어 있었고 그 뒤로 큰 저택이 보였다. 배를 누르자 어떻게 오셨지요? 라며 인터폰으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께서 말씀하셨다. 연락도 없이 죄송합니다. 여기가 이상원 씨 댁 맞나요? 그때 나는 너무나 긴장되어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다. 할머니께서는 네, 무슨 일이시지요? 라고 말씀하셨다. 갑자기 이런 큰 저택에 와서는 이런 말을 해도 괜찮을지, 혹시 드라마처럼 경호원들이 나와서 나를 체포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입이 떨어지지 않았지만 다시 마음을 굳게 먹고 저는 이상원 씨의 아들입니다. 이상원 씨를 만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 할머니는 급하게 대문까지 뛰어나오셨다. 이 저택의 가정부였던 할머니는 반신반의한 얼굴로 내 이야기를 들어주셨고 외출 중이던 남자에게 전화를 걸어 만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다. 값비싼 물건들이 늘어져 있는 저택으로 들어간 나는 가정부 할머니와 함께 무거운 분위기가 감도는 응접실로 향했다. 긴장감과 기대감으로 진땀을 흘리며 그 남자를 기다리고 있던 내게 가정부 할머니는 주스와 과자를 내어주셨다. 마침 목이 타들어가고 있던 참이어서 원샷을 때리자마자 또다시 현실을 깨닫고 무서워졌다. 갑자기 제가 아들입니다 라니. 무작정 만나러는 왔지만 나는 엄마와 남자 사이에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잘 모른다. 어쩌면 엄마는 남자에게 버림받았고 나는 없는 자식셈 치는 존재였을지도. 머릿속은 부정적인 생각들로 가득 차기 시작했다. 내가 정말 이 남자를 만나도 되는지 불안해질 때쯤 문이 열리고 나와 똑 닮은 남자가 들어왔다. 조금 놀란 듯한 얼굴을 한 남자는 이야기는 들었다. 맞은편 의자에 앉아 양복 안주머니에서 한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건 내가 갓난아기였을 때의 사진이었다. 문득 얼굴을 들자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따뜻한 눈길이 내 마음을 파고들었다. 아, 나 이 남자의 아들이구나. 그렇게 생각한 순간 내 눈에선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그저 눈물만 나왔기에 뭐라 말도 할 수 없었다. 힘들게 해서 미안하구나. 널 본 순간 바로 내 아들임을 알 수 있었단다. 만나러 와줘서 고맙다. 남자는 차분하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남자는 대기업의 후계자였다. 남자가 대학생 시절 술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엄마와 알게 되었다고 한다. 그 당시 엄마는 이른 나이에 아버지를 여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부터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럼에도 환하게 웃으며 씩씩하게 지내는 엄마에게 마음이 끌린 남자가 먼저 다가가 그렇게 둘은 교제를 시작했다고 한다. 그리고 머지않아 엄마는 나를 가지게 되었다.
그때 남자는 대학생 신분에다 대기업의 후계자였기 때문에 엄마의 임신에 당황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다고. 엄마는 그런 남자에게 생긋 웃으며 내가 혼자서 키울게. 너무 걱정하지 마. 라고 말했고, 남자는 내심 안심했다고 한다. 엄마와 헤어져 서로 연락도 없이 지냈지만 임신 8개월째에 엄마로부터 다시 연락이 와서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엄마는 남자에게 마지막으로 나랑 사진 한 장만 찍어줘. 라고 말하며 사진관으로 데려가 남자와 사진을 찍었다. 그 사진 속에 작고 여린 몸으로 커져버린 배를 감싸안고 웃고 있는 엄마의 모습을 보자 내가 이 여자를 지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지금까지 모른 채 해서 미안해. 집에는 내가 잘 얘기할게. 그러니 나와 결혼해줘. 라고 말하자 고마워. 그치만 상원 씨랑 나는 자라온 환경이 너무 다르잖아. 당신과 결혼해서 이 아이가 태어난다 해도 분명 아무에게도 축복받지 못할 거야. 그럼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잖아. 그리고 나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약속했어. 그래서 우리 결혼은 힘들 것 같아. 미안해. 그러게 좀 더 일찍 말해주지 그랬어. 라고 말하며 엄마는 남자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다고 한다. 그 후 엄마는 나를 낳고 내 사진 한 장을 남자에게 보냈다. 당신이랑 붕어빵이야. 라는 메모와 함께. 그 후 엄마는 친정집으로 들어가 살며 핸드폰 번호도 바꾼 탓에 남자는 연락을 할 수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엄마와 나를 한시도 잊어본 적이 없다고 한다. 나와 엄마를 찾아볼까도 생각했지만 이 모든 게 본인의 잘못으로 벌어진 일인데다 나를 받아들이고 키워주신 아빠를 생각하면 도저히 만나러 갈 수도, 자신이 친아빠라고 말할 자격도 없었기에 차마 그럴 수 없었다고 한다. 올해 봄부터는 해외에서의 사장 취임도 결정되어 이제는 나와 다시 만날 수 없을 거라 생각하던 순간 내가 만나러 왔던 것이란다. 이때 나는 아빠와 만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아무래도 하나님이 주신 것 같다고 생각했다. 대강 이야기를 끝낸 남자는 아빠가 널 책임지지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래도 넌 정말 훌륭하게 자랐구나. 라고 말하며 남자는 눈물을 흘렸다. 돌아갈 때 즈음에는 한밤중이 되어 있었다. 스마트폰에는 부모님의 부재중 통화가 끊임없이 와 있었다. 깜짝 놀라 엄마에게 전화를 걸어 사정을 이야기하려고 하자 남자가 내 핸드폰을 뺏어 들고는 오랜만이야 라고 말했다. 남자는 누구라 말도 안 하고 단지 오랜만이라며 말 한마디 했을 뿐인데 엄마는 바로 누군지 알아챈 것 같았다. 남자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전부 엄마에게 말한 다음 오늘은 여기서 재워도 될까? 라고 물어 나를 놀라게 했지만 엄마의 대답은 오케이였다. 나는 그날 저녁 남자와 긴긴 이야기를 나눴다. 나를 부산의 맛집으로 데리고 간 남자는 제일 먼저 나의 유치원 시절과 학생 시절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 했다. 남자는 아직 독신으로 현재는 일이 그의 전부라고 했다. 그날 밤 나는 객실에서 묵게 되었고 다음날 남자와 함께 아침을 먹은 후 남자가 역까지 배웅해준 덕에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엄마 아빠에게 엄청 혼나기는 했지만 그 후 미안하다며 부모님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나는 친아빠와 했던 이야기들과 남자가 왜 지금까지 연락을 할 수 없었는지 등등 모든 것을 세세히 부모님께 이야기했다. 부모님은 내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셨고 계속해서 내 이야기에 공감해 주었다. 그 이후 듣게 된 이야기지만 딱히 내게 친아빠가 있다는 사실을 감추려 했던 건 아니고 내가 성인이 되면 모든 것을 말해주려고 했는데 이번 일을 통해 내가 조금 일찍 알아버린 것뿐이었다. 그랬던 나도 지금은 대학 졸업을 앞두고 있다. 남자를 만나러 갔을 때 이제야 드디어 나를 만난 것도 잠시 사업 거점을 해외로 옮기게 된 탓에 또다시 서로 만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다. 그렇지만 부자의 연을 계속 이어나가고 싶었기에 남자와 번호를 교환했다. 며칠 전 핸드폰으로 대학 졸업하면 우리 회사로 오지 않을래? 라며 연락이 왔지만 나는 정중히 거절했다. 확실히 대기업의 연줄을 이용하면 간단하게 취업은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나를 키워주신 부모님에게도 혼자서 회사를 열심히 경영하고 있는 또 한 명의 아빠를 위해서도 나는 떳떳한 아들이 되고 싶었다.
이번에 친아빠를 만나고 온 후 부모님께 조심히 앞으로도 친아빠와 연락해도 되는지 물어봤었다. 그러자 엄마는 당연하고 말고 라고 말해주었고, 아빠도 지금까지 아빠 생각해서 연락하고 싶어도 참았던 거니? 이제부터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말고 너의 인생을 살거라 라고 말해줘서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다. 내가 친아빠와 만남으로써 지금의 부모님을 슬프게 하고 싶지 않다는 딜레마를 계속 가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아빠의 말씀을 듣고 난 후에는 내게 2명의 아버지가 생겼다는 생각에 정말로 기뻤다. 우연찮은 계기로 조금 빨리 내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되었지만 나는 지금 진심으로 행복하다고 말하고 싶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